집권당 여당 새누리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범죄 아니냐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친박, 비박 사이에 또 뒤집어졌습니다. 자, 영상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복당 결정 어제 비대위가 내리자 친박 의원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복당시켜서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거지로 한다고 안 좋은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이런 분을 갑자기 들여다 놓는다고 이게 화합이 되는 것이냐. 저희가 이번 결정이 상당히 성급했다. 워낙 빠르게 결정이 돼서 당에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매듭을 져야 될지. 자, 천상준 차장과 좀 함께 해보겠습니다. 친박 의원들은 아직도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막 강하게 반대할 정도로 막 앙금이 남아있네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유승민 의원을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복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던 터라 친박근혜계 의원들로서는 유승민 의원을 지금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4가지 정도로 어제 그 비대위 회의에서 이 무기명 투표에 대한 이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당이 민족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제기하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어제 오늘 상황을 하나씩 좀 정리해 보자면요. 어제는 비대위 내에서 비박 진영이나 정진석 원내대표가 힘껏 유승민 복귀를 밀어붙였고 오늘은 친박이 되치기해서 그 반격에 나선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제 있었던 장면부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오전 9시 반부터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비대위원을 탈당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복귀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복귀를 시키는데 문제는 이제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김의옥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쯤에 결정을 하자. 그러니까 복당 여부에 대해서 이제 저렇게 김의옥 비대위원장, 친박에서 추천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이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다수결을 따라야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복당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바로바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왜 안 그러십니까? 만약에 이 다수결을 따르지 않으면 이건 범죄와도 같은 겁니다. 말을 좀 세게 했죠. 자, 그럼 박성원 부국장 어떻습니까? 네. 아니, 나처럼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왔는데 범죄라니요? 라고 반발할 정도인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왜 이렇게 고강수를 뒀다고 봅니까?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는 심한 말 아니었느냐라는 저러한 비판에 대해서 이 다수의 의사가 오늘로 더 미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런 어떤 그러한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강하게 표현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드린다라고 2차례나 지금 사과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지금 김의옥 위원장으로서는 평생을 30년을 검사에 법무차관에 헌법재판관으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 의사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오늘 미루는데 신중히 하자라고 얘기하는 걸 갖다 범죄다? 그러면 나는 범죄 미수에 그친 말하자면 이런 사람으로 모을 수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한 굉장한 어떤 자존심이 상했고 불쾌했던 심정을 지금 이후로도 계속 표현하면서 습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제 사과 2번 했다고 기자들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좀 지나쳤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일단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거친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2차례 사과를 올렸는데요. 또 대변인 발표까지도 다 이렇게 마감을 해주셔가지고 비대위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저기 일부 국회의원들 같이 전과가 몇 개씩 되는 분한테 범죄라 그러면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건데 전과가 하나도 없는 김의옥 위원장한테 범죄 그러면요. 저게 사실은 비유죠. 저게 실제 표결을 오늘 하느냐 다음 미루느냐 이게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된 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아까 우리 박성원 논설위원 말씀대로 이거는 위중한 상황이고 그다음 또 위원장이면은 어떤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위원장의 권한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로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있었던 저 장면. 자, 일단 비대위원 11명 표결했는데요. 다 나가라. 비대위원 아닌 사람 끼지 마라 하면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주도했거든요. 자, 그러나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상처가 컸던 모양입니다.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일단 칩거를 마친 이후에 기자들 만났을 때 김희옥 위원장 얘기를 듣고 그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에 있는 산에 좀 가서 가벼운 산행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화합과 통합을 위한 혁신 작업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원내대표가 사과하러 오셨는데 어떤 들어가겠습니까? 사과 받아주실 생각이 대변인한테 좀 물어주시면 좋겠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박성근 국장. 네. 자, 어떤 겁니까?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좀 무리한 건가요? 자, 만일에 저기가 이제 김무성 대표가 우리 그 전에 그 대표로서 회의를 네. 하다가 네. 친박계 이 최고위원들이 다수가 막 네. 공천 앞두고 막 밀어붙일 때 네. 어떻게 했죠? 이 숫자에서 밀려서 안 되겠다 싶으면 네. 오늘 회의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더벅더벅 가버린 적이 있었죠. 네네. 우리가 아마 화면 생생한데 네. 그렇게 정치인 위원장이었다면 네. 저런 상황에서 뭔가 수적으로 불리한데 여기서 결정하면 뭔가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것 같다 하면 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정회를 시키고 네.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사실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의사 진행에 사실 의장이라는 게 네. 위원장이라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평생 정말 천상 법조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자, 다수의 의견이 오늘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게 다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위원장으로서는 존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숫자적으로. 네. 그다음에 또 다시 오늘 이 일괄복당을 할 것이냐, 선별복당을 할 것이냐, 또 일괄복당이 다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네. 위원장으로서는 이 결정에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네. 이 결정을 특히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루어진 또 그 전에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데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 절차를 존중하는 이러한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진행 네.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저기서 그대로 결과를 통과시킨 것인데 그렇게 보면은 일반 정치인과는 확실히 다른 스타일을 택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 비대위 결정으로 네. 정진석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어제 그 비대위에서 네. 범죄입니다 안 하시면 이 얘기해서 이걸 통과를 안 시켰으면요. 네. 아마 개헌론이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헌론은 일단 잠재웠고요. 네. 그 다음에 언젠가는 처리해야 됐던 유승민 의원에 대한 복당을 처리함으로써 네. 새누리당이 이제 뭔가 혁신하고 변화하는구나. 이런 이제 변화의 물꼬를 텄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의 무슨 하수인 아니냐, 아니면 청와대의 어떤 오더를 받는 사람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을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받았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 결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없앤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를 좀 극대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비대위원장 과목 중에 칩거가 있는지. 칩거요? 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칩거. 네. 이렇게 비대위원장을 하면 항상 칩거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김희옥 위원장 왜 칩거했느냐? 보통은 이런 칩거가 어떤 정치적인 분란이 있을 때 네. 한번 걸러가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정리하고 다음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칩거하는 거지 뭐 물러가겠다고 칩거한 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친박 의원들이 들고 나와서 아니 의원총회에서 다 설명해라. 세상에 원치도 않는 사람 복당시킨다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천 차장. 그럼 지금 상황에서요. 이제 가닥이 좀 잡히겠습니까? 이 당내 싸움 계속 이어지고 의총까지 이어지면 고스란히 그 분란을 다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미 저 법적으로 일괄복당 방침을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내 분란은 좀 생기겠지만 저걸 이제 전면 무효화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의총 와서 설명해야 된다. 이거 무효다. 이거 법적 근거는 없는 거네요. 없죠. 예,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친박들이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또 네. 유승민 의원 불러서 사과해야 된다.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떤 면피가 될지 아니면 의사표현을 하는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이지 지금 청와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지만 지금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러다 말겠지만 어쨌든 의총 등을 통해서 고스란히 당내 분란이 바깥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좀 논란이 조금 더 네.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복당 자체는 네. 시도당이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서 네.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최고위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종국적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최고위의 권한을 100% 대체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특히나 무기명 비밀투표라고 하는 어떤 네. 절차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의사결정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의총을 열어서 뒤집을 권한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비박들이 요구한 의총을 열어서 이 경과를 설명하고 사과하라. 그러니까 의총에서 어떤 결과를 뒤집겠다 이렇게는 지금 말을 못하지만 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응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 것이 네. 만일에 저것을 응하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의총을 열어서 거기서 다수의 친박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이것을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사실상 추인권을 행사하려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정진석 원내대표로서는 아마 지금으로서 이것은 의총 사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일단은 고수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친박들의 분위기가 말은 강경한데 앞으로 이게 사그라들 수 있다는 네. 게 친박의 좌장이 서청원 의원 아닙니까? 네. 서청원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친박의 네. 좌장인데 어떤 친박과의 어떤 교감이 있어서 말씀하신 건지 혼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고 지금 네. 말씀대로 의원총회 나와서 유승민 의원의 사과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요. 이거는 분란을 완전히 유승민 의원 절대로 사과할 사람 아니거든요. 네. 예,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면 이거 새누리당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비대위가 네. 너무 월권한 거 아니냐. 월권도 아니지만은 네. 친박에서는 그렇게 한번 견제기로 한번 던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점상 좀 빨랐죠. 어떻게 보면 8월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또는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서 유승민 네. 의원의 복당 문제를 처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는데 네. 이걸 유승민 복당을 빨리 처리함으로써 앞으로 전당대회에 대한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굉장히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반기문 대망론이 뜰 때만 해도 이 TK 충청 연대니 또는 반기문 박근혜 연대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 중심에는 이 친박근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이제 새누리당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친박 대 비박의 어떤 이제 힘의 균형이 맞아졌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과연 어느 계파가 이 당권을 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친박의 김태우 의원 등 중심으로 이제 오늘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이미 법률적인 절차는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가닥이 잡혔지. 일단 어제 오늘 상황을 두고 이 당의 주인이 누구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굴러가겠구나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의 앞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원 부국장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새로운 패널과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순서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